네, 안녕하십니까. 정본부장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 것 같습니다. 오다가 여동생하고 좀 통화를 했었는데, 요즘 영상 왜 찍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 영상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좋은 얘기도 해주고, 나도 오늘 끝나고 나서 좀 맑은 마음으로, 운동하는 것처럼, 뭔가를 정리하는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젊은 친구들에게 또는 뭐 누군가에게 멘토를 해주는 거 얼마나 좋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뭐 돈이 좀 되냐고 물어보길래 돈은 뭐 안 된다, 오히려 돈이 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했죠. 묻더라고요. 제가 그거 관련해서 여러분들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여러분들께서 너무 이렇게 그 인생을 더하기 빼기의 어떤 덧셈 뺄셈만 생각하면 참 인생이 다들 막 큰 부자가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세상, 우리가 뭐 자기만의 지옥이 있다 그러잖아요, 누구가. 여기서 말하는 지옥이라는 것은 뭐 헬, 이게 아니라 자기만이 생각하고 있는 가치들의 플레이그라운드예요. 그 플레이그라운드 안에서는 뭔가의 사색도 있을 수 있고, 또는 뭔가 어떻게 보면 이상, 그리고 여유와 생각, 우리가 참선이라고 그러나요?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근데 내가 뭐 하나도 내가 만약에 미치는 게 없이 살아야 된다. 나는 1분 1초를 돈 안 되는 일을 안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갑자기 누군가 되게 쫓기는 느낌으로 살게 돼요. 항상 어떻게 보면은 삶이라는 거는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유한한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유한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뭘 많이 모아놓은들, 빌 게이츠라든지 또는 뭐 스티브 잡스 이런 사람들 보십시오. 스티브 잡스는 그 많은 돈을 다 어디다 갖다 놨어요? 다 이 세상에 놓고 갔죠. 다 부질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밑도 끝도 없는 욕망, 탐욕, 그거 다 정말 나중에 자기를 상당히 불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성취는 어떻게 할 거냐? 성취해야죠. 성취는 하는데 본인이 갖고 있는 뭔가 로직과 그리고 꿈이 있으면서 성취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막무가내의 성취를 하면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공허해집니다. 그걸 한번 당부를 드리면서 오늘 그 이야기를 좀 진행해 볼까요? 오늘 이야기는 요즘 좀 뜨고 있는 사람이지만 제가 또 늘 좀 많이 좀 언급을 하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금 법무부 장관과 이전 법무부 장관이죠. 조국 법무부 장관, 이 두 사람을 좀 놓고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얼마 전에 그 윤석열 대통령의 뭐랄까요, 멘토라고 그러나요? 그 심평 변호사가 요즘에 그런 걸 많이 기사를 쓰고 있어요, 페이스북에다가. 향후에 그 조국이라는 사람이 상당히 유력한 대권 후보로 나설 수 있다. 그리고 특히 이번 총선에 무소속으로라도 출마를 할 거고, 만약에 공천을 받는다고 그러면 뭐 당연히 당선이 되는 것이고,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도 당선이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심평 변호사의 조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는 멸문지화를 당했고, 또 인물이 워낙 좋아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미남에다가 동전표 받는다는 거예요. 얼굴 잘생기고 동전표 받는다, 이게 조국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뭐랄까요, 좀 감각적이고 피상적인 면만 봐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 정치라는 것은 저도 이제 뭐 정착도 해보고 또 옆에서 이렇게 보고 또 캠프에도 있어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정치라는 것은 정말 피상적인 겁니다. 대중의 어떤 선택이라는 거는 그때그때 어떤 깊이 있는 어떤 숙고를 통해서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피상적인 거, superficial 같은, 영어로 superficial이라고 그러죠. 정말 피상적인 어떤 라는 단어밖에 쓸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피상적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봤을 때 느끼는 그냥 감각적인 느낌이에요. 그냥 그 사람 안 됐다, 잘생겼네, 이게 근데 상당히 크다는 거예요. 조국이라는 사람은 또 이제 뭐 사회법대도 나오고
또 외국 유학도 갔다 와서 서울대 또 법대 교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제도권 기관이죠. 서울대 이제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는 거는 본인의 어떤 지식적인 수준을 얘기하는 거고, 또 서울 법대에서 교수를 했다는 것은 누구한테도 이제 꿀리지 않는, 그리고 누구한테도 창피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정통파 기관에서, 정통기관에서 인정을 받는 실력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멸문지와 뭐 본인이 어떤 잘못을 했죠. 부정 입학을 무마하려고 하는 청탁을 했다. 법무부 장관이. 그런 것 때문에 지금 1심에서 징역 2년을 받았어요. 뭐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벌금 100만 원만 넘으면 피선권 박탈입니다. 5년 동안. 피선권 박탈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이제 총선은 내년이고, 그리고 이제 대권은 이제 좀 더 남았죠. 그래서 지금 이분이 이제 대법원 이제 판결이 언제 날지는 몰라요. 이게 사실은 뭐 저번에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도 대법원 판결이 뭐 2017년도 그 대통령 선거 이전에 그냥 대법원 판결이 나버렸죠. 무죄로. 그러니까 돈 받은 게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무죄 판결이 났어요. 예, 대법원에서. 그래서 지금 신평 변호사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대한민국 법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조국이 지금 1심에서 2년 받았는데 이게 2심에서도 2년 받고 3심에서 무죄 나올 수도 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조국은 그냥 자유인이 되고 세상에 그 사람보다 더 강력한 어떤 뭐랄까요, 정치적 지병들을 가진 사람은 없을 거라는 거죠. 왜? 조국이라는 이름을 얼마나 연호했습니까, 사람들이. TV에서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지금 그 비슷한 이미지로 가는 사람이 누구죠? 송영길이라는 분이죠. 송영길.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뭐 되게 뭐 유명한 사람들 갖고 정치 아는 사람들은 송영길 하면 다 알지 이래도, 송영길 씨가 요번에 그 민주당 죄 다 뒤집어 쓴 것처럼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저작거리 아줌마들도 송영길이라는 이름을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그 인지도라는 거는요, 정말 정치하고 브랜드는 인지도가 깡패인 거예요. 인지도가 깡패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는 거랑, 그리고 누구나 다 아는 거하고는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아는 거, 삼성전자, 뭐 애니콜, 이런 게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테슬라, 뭐 이런 거. 테슬라만 해도 할아버지들이 모를 수 있잖아. 근데 우리 송영길, 예를 들면 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이 어쨌든 간에 뭐 그걸 다 이제 다 뒤집어 쓰겠다는 어떤 결기로 탈당까지 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이제 뭐 들어오라는 얘기도 안 했는데, 뭐 검찰에서 소환도 안 했는데 자기가 직접 자진 출두하겠다 그러면서 또 프랑스에서 긴급 기자회견까지 해가지고 들어오고, 또 오늘은 보니까 또 검찰 출두를 또 자진 출두했더라고요. 뭐 나름대로 이제 뭐 머리를 좀 돌린 거죠. 이제 판사가 이제 나중에 검사가 구속영장 청구하면 판사가 그걸 보고, 야, 자진 출두하는 놈인데 뭐하러 구속을 해? 이렇게 얘기를 할까봐 이제 미리 그렇게 한 거라고 얘기는 나오는데, 아무튼 상당한 그 아우라, 어그로를 끌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송영길보의 거의 100만 배의 이제 지명도를 갖고 있는 게 바로 조국이죠. 사실 뭐 조국보다 송영길 씨가 훨씬 더 오랫동안 정치를 했고, 또 뭐 민선시장에, 국회의원 5선 의원에 이런 걸 다 했는데도 조국 씨보다 이름이 더 덜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증오와 뭐 악의적이고 나쁜 주제로 TV나 라디오나 매체에 나와도 그게 얼마나 자주 나오는 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 게 정치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이런 거예요. 지명도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지명도. 자, 그 지명도에서 지금 여당 대빵이 한동훈이고요. 야당 대빵이 지금 조국입니다. 제가 봤을 때. 조국이에요. 그래서 제가 두 명을 해놓은 겁니다. 한동훈은 왜 대빵이 되느냐? 한동훈 씨가 얼마나 윤석열 대통령 그 선거하기 직전에 경선 때부터 한동훈이가 윤석열 대통령 오른팔인데 뭐라 그랬어요? 모든 불법을 그냥 다 저지르는 사람처럼 해가지고 반드시 잡아넣어야 될 사람이고, 한동훈이가 오른팔인데 결국은 하면서 한동훈 한 게 얼마나 한 1년 2년을 한동훈 얘기만 했죠. 그래서 이게 윤석열 대통령보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훨씬 더 이제 많이 지명도가 됐겠죠. 왜냐면 이제 개개인간 직접적인 당사자, 뭐 대통령이라든지 민주당하고 이제 건곤일척에 대결을 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지만 그 윤석열 대통령만큼 버금가게 이름이 나온 게 한동훈이었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장관이 지금 현재까지도 지금 계속 스포트라이트에 나오고 있고 또 그 사람을 또 계속 띄우고 있어요. 지금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그렇고 뭔 얘기만 하면 나오고 또 국회 가서 얘기하고 옛날 같으면 누가 법무부 장관이 거기 나가가지고 뭐 누굴 기소하는데 그렇게 이유를 얘기하고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지금 뭐 이재명이 기소한 데도 나오고 뭔 국회의원들 기소한 데도 뭐 돈 봉투가 부스럭 소리가 났다는 둥 이러면서 나오고 뭐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나오는 겁니다. 한동훈 씨도 좀 정치를 하고 있는 거 맞아요. 예, 정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본인이 지금 지명도, 이 정치라는 것은 결국 지명도란 말이야. 지명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요거 하나 알아둬야 될 것은 결국은 이 정치 여권이나 야권이나 지금 다들 지명도를 얻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다 발버둥을 치고 있는 사람들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이제 탑에 올라갔기 때문에 본인이 뭔 지명도를 받을 필요가 없죠. 이미 뭐 이 대권이란 것은 이미 모든 지명도의 지존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뭐 대통령 하면 더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본인이 할 수 있는 그냥 정치는 다 한 거예요. 뭐 대통령 하다가 갑자기 서울시장 하는 사람도 없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 다음으로 지금 이제 뭔가의 지명도에서 지금 그 1, 2위를 다투는 것이 바로 한동훈하고 조국 그리고 또 뭐 다음으로 따지면 이제 지금 이제 이재명이라든지 송영길인데 이제 송영길 씨는 이제 약간 좀 무슨 이미지냐면 지금 뭔가 죄를 받는 이미지가 아니라 뭐 조국도 그렇고 이제 송영길 같은 경우도 어떤 죄를 지금 받는지 안 받는지 봐야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잡혀가지고 지금 이제 받기 직전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재명 같은 경우는 뭐 본인이 검찰 조사도 안 받으려고 하고 뭐 이러고 있으니까 지금 뭔가 좀 도망가는 입장이처럼 보이는 거죠. 아무튼 지명도는 지명도인데 뭔가 지금 이미지는 약간 이재명은 약간 좀 별로 이렇게 좀 싹 비호감 느낌으로 가고 있고 송영길 같은 경우는 이재명보다 좀 나은 것 같아요. 차라리. 그리고 조국이 역시나 돌고 돌아 돌돌조가 되지 않겠느냐. 이게 돌돌조. 민주당은 결국은 대권 후보가 돌돌조. 대법원에서 저 사람이 무죄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어떤 불길하기보다는 그러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어떤 예측이 좀 듭니다. 그래서 뭐 조국 씨가 만약에 이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까지 받고 확정 판결 나면 그때 뭐 끝나는 거고, 그럼 뭐 이제 또 어떻게 정치판이 이제 흘러갈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돌아가는 꼴은 어떻게 보면 조국 1등, 송영길 2등, 3등이 이재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권에서는 한동훈 1등. 근데 이제 원희룡 같은 경우가 지금 상당히 일을 열심히 잘하고 뭔가 건설부 장관으로서 일을 열심히 잘하는 분이기 때문에 한동훈은 워낙 1등이고 원희룡은 지금 따라가는 느낌. 그 다음에 이제 뭐 나머지들 이제 뭐 오세훈이라든지 홍준표인데, 홍준표나 오세훈 같은 경우는 뭐 모르는 사람은 당연히 없죠. 근데 이제 그 모르는 것도 이제 아는 것도 너무 오랫동안 알려지면 약간 식상한 느낌이 있는 거죠. 우리가 뭐 이름 모르는, 누구나 다 아는 정치가들은 많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너무 진행되고 오래되다 보니까 저 사람들이 마치 이제 더 이상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이미지의 정치가이기 때문에 이제 뭐 때가 좀 끝난 것 같고, 지금 이제 한동훈이나 원희룡 뭐 이런 정도의 시대, 아니면 뭐 시대전환의 조정훈 같은 사람도 좀 기회가 오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좀 들긴 들어요. 아무튼 지금 여권 탑은 한동훈, 야권 탑은 조국이 돼가는다는 느낌이 들면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같이 이 상황을 지켜보면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그 한미 정상회담 어떤 협의체가 뭐 핵 우산 협의체가 나온다고 그러는데 어떤 협의체가 나오는지도 한번 자세히 좀 들어보고 향후에 한번 제가 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